네, 굿모닝 OBS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슈를 체크해봅니다. 굿모닝 이슈. 오늘 이슈 K-팝입니다. 오늘 K-팝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니까 너튜브에서도 오늘 내가 좋아하는 K-팝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로제의 아파트 신드롬부터 올해 K-팝 결산까지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인류학자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네, 김영대 음악 평론가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승만 기자랑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저 처음에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네, 예. 처음입니다. 예, 네. TV에서도 많이 뵙습니다. 그러니까. 미남이세요. 유명한 분이고. 그러니까요. 예, 언변 좋으시고. 이윤아 씨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친하세요? 네. 예전에 같이 다른 데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뭐 별다른 사이는 아니었고요. 예. 그냥 아는 사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K-팝 관련해서 항상 이제 좀 연말쯤 되면은 또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최근에 그 로제 아파트 저희도 신청곡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네. 그냥 일시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신드롬이 진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 노래가 굉장히 좀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의 K-팝 곡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K-팝 팬들 위주로 이제 그 좋아하는 예. 좀 매니악한 노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로제라는 뭐 최고의 K-팝 스타가 불렀지만 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브루노 마스, 그리고 노래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매력 포인트들이 너무 많죠. 사실 이게 예. 수능 기간에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 그죠. 노래이기도 했는데 예. 일단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노래가 영어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위화감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도 사실 영어입니다만 뭐 일종의 콩글리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 뭔가 좀 그 유희적인 요소도 있고 실제 게임을 기반에 두기도 한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이제 음악이 단순히 뭐 음악이 좋다 이걸 떠나서 음악을 뭔가 우리가 이제 좀 즐기고 뭔가 이제 영어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매력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여전히 계속 또 맹위를 떨치고 있죠. 네. 예. 근데 평론가님 이게 네. 그냥 단순히 음악적인 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미로 우리가 아파트에 너무 구애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그것도 참 이게 뭐 농담으로 하신 거라면 네. 근데 이게 되게 좀 촉이 좋으세요. 근데 이게 아파트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예전에 윤수일 아파트도 그래서 나온 거긴 합니다만 네. 현대적인 주거 공간, 뭐 럭셔리한 어떤 그 뭐랄까요 꿈, 그다음에 네. 뭐 하나의 재산 이런 식으로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파트가 주는 의미 그런 건데 이게 글로벌한 개념에서 보면은 이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유학생활도 했지만은 친구들끼리 뭐 원베드룸, 투베드룸 빌려서 같이 살고 이렇게 뭐 꼭 그렇게 럭셔리하지 않은 그냥 서민적인 공간을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영어로는 로스트 인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서로 간에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저게 뭔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지 하는 궁금증을 또 자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 문화적인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는 지금 김영대 평론가 이 얘기하니까 옛날에 스페니시 아파트먼트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네네네. 다국적 그 학생들이 같이 한 아파트에 모여 사는 건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서민적인 느낌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미국에서는 그 예전에 시트콤 프렌즈라는 시트콤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그런 공간을 우리가 아파트라고 많이 하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에게는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뭔데 저런 노래가 나올까라고 또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는 거죠. 네. 그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이유,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역시 저는 이제 그 아티스트 로제와 브루노 마스라는 콜라보가 주는 신선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했을 때 로제는 뭔가 굉장히 럭셔리하고 파워풀한 블랙핑크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브루노 마스는 뭐 어떤 음악적인 능력, 그다음에 뭐 흑인 음악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위상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딱 뭉쳤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의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굉장히 장난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유의적인 느낌이 강하고 중독성이 강한 이 후크송 같은 음악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하나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원래 대중음악은 반전의 모먼트가 있을 때 굉장히 그 폭발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폭발적이 있고 실제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그 약간 레트로적인 키치한 느낌으로 이게 뭐 연출이 된 그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아 그런가요? 아 영어로 제가 너무 많이. 그리고 아닙니다. 저는 예. 결정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가수가 외국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그 한국 가수의 사실은 지명도는 약하고 외국 가수의 지명도를 빌려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죠. 사실 맞아요. 그게 당연했고. 예. 근데 이거는 마치 로제가 버린 뭐 진짜 우리 아파트에 브루노 마스가 놀러와서 같이 한판 놀고 가는 그런 느낌을 줘요. 뮤직비디오도 네. 그렇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케이팝의 어떤 변한 위상 같은 것들, 그러니까 높아진 위상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에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합이라 그러죠. 예. 그런 케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즐겁고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엮여서 이 곡의 인기를 또 이제 추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평론가님 체감적으로 그 한참 되긴 했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폭발력은 강남스타일이 좀 굉장히 컸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걸 좀 체감하기가 어려웠던 게 예. 요즘 같은 SNS 시대가 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히 강남스타일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뭐 현상인지를 우리가 체감하기가 좀 어렵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애초에 해외 시장을 진출하려고 만들어진 곡이 아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에서 뭐 굉장한 성과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또 반대로 말하면 지금 로제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퍼져나가기 쉬운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케이팝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많이 없어진 상황 네. 그리고 또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같이 협업했다는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한 그러니까 하나의 바이럴로서라기보다는 글로벌한 어떤 인기도에 있어서는 예. 로제 아파트도 못지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확실히 K-팝을 접촉할 수 있는 뭔가 루트가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맞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곡가들도 노래 만들 때 이 마켓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고 이제 타겟을 하고 만든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작곡가들이 실제로 요즘은 거의 외국인들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가요는 대부분 한국 작곡가들이 많이 만들었었죠. 예.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외국인 작곡가가 만든 곡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을 한 곡이 그게 예. 바로 SES의 Dreams Come True라는 곡이었는데 예. 예, 이 노래가 이제 당시 핀란드 작곡가가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요? 그 이후로 이제 주로 북유럽 쪽의 작곡가들 네. 그 외에 뭐 미국이나 유럽 쪽 작곡가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요즘은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이 그룹들이 계속 나오고 신곡을 발표해야 되다 보니까 이 곡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양산해내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송라이팅 캠프, 송캠프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 이제 여러 작곡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곡을 양산해내는 시스템으로 그러다 보니까 취향도 이제 글로벌한 취향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예. 퀄리티도 올라가고요. 이게 요즘 케이팝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평론가님 이게 우문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그냥 우리 작곡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나라 사람이 부른다는 거 그것도 또 이제 외국인들도 같이 부르고 이게 과연 네. K-팝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케이팝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될 건가를 이제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그 정의가 바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불러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어로 불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미 언어는 어느 정도 깨졌어요. 그쵸. 그리고 작곡가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글로벌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요라는 개념으로 한국 K-팝 혹은 한국 음악을 접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다만 이제 그 주체가 누구냐. 이제 즐기는 더 주체. 그럼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흥미로운 그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지금 K-팝만 있는 게 아니라 K-팝을 모방하는 다른 나라들이 만드는 유사 K-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들과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K-팝이라는 정의는 굉장히 이제 더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떤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 K-팝과 뭐 유럽팝 그다음에 저기 뭐 북미팝 이런 게 뭐 이런 거. 그런 게 약간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죠? K-팝만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든 음악을 하나의 무대 혹은 뮤직비디오 안에서의 퍼포먼스로 구현한다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어떤 음악 장르들은 그 음악 장르가 어떤 음악 자체 편곡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장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비트가 있어야 이 장르다. 아, 그렇죠. 뭐 혹은 어떠한 멜로디가 있어야 이 장르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구분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K-팝은 그런 식으로는 구분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K-팝은 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아까 뭐 군무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예. 군무나 퍼포먼스를 통해서 구현해내는 그 무대, 그 공연 자체가 이제 K-팝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춤이 그만큼 굉장히 큰 요소고 맞아요. 우리가 K-팝을 배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K-팝 댄스를 배우는 거죠. 그쵸. K-팝 노래나 K-팝 작곡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종합예술이네, 종합예술. 칼각 맞아. 이런 것들이 많이 맞아요. 떠오르는 종합예술이고 이게 그래서 외국에서는 요즘 이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예. 하나의 예술 혹은 퍼포먼스 장르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실제로 해외에 있는 그 대학이나 이런 아카데미에서 이런 K-팝 관련된 과들이 생기면 좀 그런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부각되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K-팝 우리나라도 K-팝 학과가 있습니다만 K-팝 학과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춤을 빼고 뭐 다른 부분을 가르친다 이러면 좀 공허하죠. 그렇죠. 공허하고 아무래도 미국이나 만약에 외국 쪽에서 이런 학과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 기존의 어떤 무용과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더 많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K-팝 하면은 물론 그 전에 싸이도 있었지만 BTS가 사실 가장 독보적이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BTS 지금 군복무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미 어워드에 2년 연속 K-팝 후보가 지금 노미네이트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BTS 현상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하나의 K-팝의 어떤 글로벌화라는 거가 만나는 지점이 있고 다른 지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BTS가 한편으로는 좀 독보적인 그룹이었고 예, 그것과 BTS와 또 무관하게 K-팝이 성장해온 역사는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왜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든 도드라진 예외적인 현상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한테는 이제 BTS가 그런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또 한때 또 기세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럼요. 뭐랄까요, 이제 BTS가 들려준 음악에 대해서 또 세계가 반응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제 BTS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챕터를 정리를 했고,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도 아마 예전에 BTS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아마 뭐 솔로 활동 위주로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뭉쳐서 공연을 하거나 하는 위주로 활동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한편으로는 뭐 이제 BTS의 공백이 느껴진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K-팝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누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BTS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미 어워드에서 다시 K-팝 그룹 혹은 아티스트들을 보는 날이 뭐 그리 멀지는 않다, 멀리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팬클럽 이름이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암인데요. 요즘에 다들 놀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언제쯤 다들 완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사실 뭐 저도 기획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내년으로 잡혀 뭐 그런 말이 있었죠. 25년 중이다. 근데 지금 또 나오는 말에 의하면 25년 중에 완전체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제가 생각에는 이제 그 BTS 멤버들도 각자의 어떤 그 타임라인이 있는 멤버들이에요. 맞아요. 뭐 단순히 한 아이돌 그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각이 완전히 다른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기왕 다시 완전체로 활동을 한다면 뭐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12월 당장 이번 주 일요일이 12월인데 올해 한 해 이제 K-팝 한번 결산해 보자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성과도 있었지만 좀 시끄러웠다. 저는 그렇게 많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키워드로 보면은
하이브 미니진 사태가 거의 뭐 1년 내내 모든 이슈를 많이 잡아먹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제 데이식스가 역주행 신화를 쓰면서 올해 가장 성공한 맞아요. 밴드의 이름을 올렸고요. 예.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어떤 바이럴한 히트곡으로 보면 밤양갱으로 시작을 해서 맞네. 아파트로 끝나는 예. 요 하나의 또 흐름도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 말하고 싶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이브 미니진 사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쉽게 결론 내려지진 않겠죠? 뭐 어떤 그 방향성은 읽혀지죠. 일단 미니진 씨는 퇴사를 했고, 예. 그리고 뉴진스는 이제 뭐 정확히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뭐 위약금을 감수하고 예. 라도 어쨌든 하이브와의 관계는 이제 끝내겠다는 의지가 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냥 그게 얼마 정도로 길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뉴진스의 뭐 새로운 활동이라든지 앨범도 네. 아마 그런 스케줄에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참 목소리도 감미롭고 너무 좋아요. 내용도 좋으시고 데이트한 느낌입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 나누기 전에 내년에 요 팀 주목하면 좋겠다. 한 팀만 딱 집어주신다면 어떤 팀 있을까요? 내년에요? 예. 내년에. 한 팀 너무 야박한가? 아니, 사실 너무 이제 떠오르는 팀들이 많아갖고. 예. 네, 글쎄요. 한 팀. 말을 잘해야 돼서 두 좀 팀? 어렵긴 한데. 네, 엔믹스 활약을 한번 엔믹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YG에서 나온, 베이비 몬스터. 네. 네, 한번 요렇게 또 두 기대해 볼 팀.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